자, 6장. 자, 자유자재로 데이터 가공하기라고 돼 있다. 그래서 문 좀 닫아라. 자, 데이터 분석하려면은 이제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룬다라고 돼 있다. 그치? 그래서 원자료에 해당하는 영역 중에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이 네모칸 영역을 추출을 해내고, 그렇게 한 거를 1반 길이, 2반 길이의 평균, 그치? 네, 평균값을 통해서 1반의 평균과 2반의 평균을 통해서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A 방법으로 했을 때의 수치값의 평균, B 방법으로 했을 때의 수치값의 평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차이를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 비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6장에서는 뭐 전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먼저 가공해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취업할 수 있는 게 요거다. 요게 이제 한 80% 이상 요거를 다 취업하면은 요거를 다 시킨다. 데이터 가공하기. 요거를 시킨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자 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 어제 if else 구문 해봤지. 그 구문에 해당하는 것들의 데이터만 추출하자. 그 다음에 필요한 변수만 추출하자. 우리 원하는 변수가 뭐 잉글리시 변수다, 매스란 변수다, 이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추출하자, 그런 얘기. 자, 순서대로 정렬하자. 그래서 오더 바이 해서 내림차수, 오름차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생변수 추가하자. 어제 한번 해봤어. 어제 파생변수 달러 해서 했을 때에 파생변수가 만들어진다. 근데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 집단별로 요약하기. A그룹, B그룹 이렇게, 그치? 어떻게 한다? min, sum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 그치? 데이터 합치기 해서 본사 데이터와 지사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한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챕터에서 본다. 자,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 볼 건데, 자,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처리하기 전에 하는 작업이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에 적합하게 데이터를 가공. 내가 막 1테라짜리의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영역 일부잖아. 그 중에 일부니까 그 중에 일부를 뽑아낸 다음에 분석하자, 이런 얘기. 그치? 전체 데이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데이터 중에 일부분을 가져다가 하자, 이런 얘기. 그래서 일부를 추출하는 방법, 종류별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여러 데이터 합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목적에 맞게 분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데이터 가공이라고도 부르고 핸들링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랭글링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먼징이라고 부른다 라고 돼 있다. 데이터 가공을 제일 많이 쓴다. 핸들링,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어도 알아두면 좋겠다. 전처리가 제일 많이 쓰고, 데이터 가공, 데이터 핸들링, 현업에서는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쓴다. 보면 될 것 같고, 앞쪽에서 이제 DPLYR 이 패키지를 배웠는데, 이 패키지 앞에서 뭐 배웠지? 리민에 해당하는, 리네임에 해당하는 거를 배웠다. 그치? 그래서 리네임에 해당하는 거는 뭐였어요? 그거 이름 바꾸기. 열의 이름을 바꿀 때 사용을 하던 거를 많이 했는데, DPLYR 패키지에는 이제 요 밑에 있는 요런 것들도 많이 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쭉 봤더니, 자, 일단은 필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필터링 한다. 그래서 정수기에 필터가 있다고 했어. 정수기 필터는 더러운 물을, 그치?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거. 불순물 제거할 때 이제 필터를 쓰는데, 데이터의 필터는 뭐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출력할 때, 추출해내고 싶을 때 필터 쓴다, 그렇게 얘기했고, 셀렉트가 이제 있다. 셀렉트는 선택하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디만, 열만 추출할 때 셀렉트를 쓴다. 그 다음에 어레인지가 정렬하다. 그래서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렬할 때 이제 어레인지 이런 것들을 쓴다. 그 다음에 10명 추가할 때 또 리네임 대신에, 그치? 리네임은 열을 바꾸는 건데, 뮤테이트. 여러분들이 앞에서 뭘 해봤어요? 달러 해서 10명을 했는데, 이제는 뮤테이트를 쓴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드라마에 이런 거가 있었을 거야. 뮤턴트라는 게 있었다. 그치?
뮤턴트라고 하는 애들은 뭐다? 어벤져스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애들이야? 변신. 변종이란 뜻이지, 변종. 그지?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인간이 있는데 이 뮤턴트나 어벤져스들은 얘네들은 뭐 한 거야? 초능력자들이지. 그래서 변종된 인간들이다. 이렇게 해서 뮤테이트가 변종이라고 돼 있어서 뭐다? 변수를 추가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지? 그럼 자. 그거랑 차이가 뭐야? 차이가 뭐라뇨? 그 어원 추출이랑 추가 이런 거. 똑같아. 달러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대신에 좀 더 쉽게 쓸 수 있다. 이게. 뮤테이트가? 어. 그럼 뒤에 이거 더 보면 많이 알아. 쓰고 달러는 되겠네? 달러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달러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때. 뮤테이트는 이제 코딩이 길어질 때 뮤테이트 써야 돼.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이걸 못 써. DPLYR 밑에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쓰는 거다. 이렇게 하고 보면 되고, 썸머리는 통계치 산출. 어제 썸머라이즈 해봤죠? 썸머리가 뭐였어요? 카운트, 그 다음에 민, 그 다음에 맥스, 뭐 25%가, 뭐 50%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오게 하는 게 썸머리였지.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특정 그룹으로 묶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뭐 1반 애들로 묶어, 2반 애들로 묶어,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룹 바이를 쓴다. 자, 랩트 조인.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 데이터 합칠 때. 그치? 자, 바인드 로. 이거는 행들 합칠 때. 그치? 지사, 분사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거다? 아, 이거는 자, age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name이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랩토 조인. 그래서 열 합치는 거가 랩토 조인이고, 그지? 그 다음에 그 바인드로우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20살에 뭐 신민석, 그지? 뭐 21살에 신희영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묶어낼 때, 한마디로 이거는 본사 데이터고 이거는 지사 데이터 이런 것들 묶어낼 때 바인드로우 쓴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에 해당하는 거 먼저 확인해 놓고 이 개념에 해당하는 거를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예제에서. 자, 그래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DPLYR 중에 필터를 사용을 해볼 건데, 자, 그림을 잘 보면 1반과 2반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1반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뽑아내고 싶어.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뽑아져 나오겠죠. 그죠? 일반 데이터만 뽑아서, 그죠? 추출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한 게 필터다. 이런 얘기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DPLYR에 해당하는 거를 호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read CSV에서 CSV 원본 파일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되네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자, 이렇게 해볼 건데, 자, 이거는 항상 setwd, getwd도 함께 봐야 된다. 그치? 이 파일을 가져올 때. 그래야 정상적으로 가져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새 거 만드는 거 뭐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N 해서 새 거 만들고, 컨트롤 S에서 저장할 건데 ch06-2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그렇게 해서 세이브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걸 할 건데, 요거부터 일단 해보자. read.csv부터 해봅시다. read.csv 이렇게 해서 지금 가져와주면 다행이고, 이렇게 해서 안 가져와지면 뭘 해야 된다? 경로를 맞춰야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CSV 이그잼에 해당하는 거 여는데 실패했다 나온다. 맞아요? 그러면 경로가 안 맞다는 얘기다. 경로가 안 맞으면 뭘 해봐야 된다? 그치? getwd부터 해야 되겠지. 그래서 no such file or directory, 그런 파일이 없다 혹은 그런 폴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부터 해봐야죠. getwd 해가지고 현재 디폴트 경로가 어딘지 봤더니 EGR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낼 건데, 바꿔낼 때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가 여기에서 파일 탭에서 바꾼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여기 안에도 지금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치? 자, 요거 한번 들어와 보세요. 뭐야, 어디야? 자, 여기 툴에 글로벌 옵션 이렇게 들어가고, 글로벌 옵션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디폴트 워킹 디렉토리 어디다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디폴트 워킹 디렉토리 브라우저 이렇게 눌러서 현재 우리가 있는 거가 나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 여기 doit.r 17년도 7월 17일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세팅을 해서 자, apply, OK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있는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면 또 에러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래서 그것만 하고 오케이 하라고? 이것만 하고 OK 하세요. 이것만 하고 OK 하시고 또 안 돼? 자, 안 되죠. 안 되면 껐다 켜보세요. 일단은 이제 경로를 바꿨으니까 자,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거 아니고 자, R을 껐다가 다시 한번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올라오나 그러면 보죠. 지금 건 세이브 해놓고. 네, 세이브 해놓고 자, 그러면 지금 거에 해당하는 거가 세이빙이 되어 있으니까 6-2장이죠. 자, 요거를 이렇게 이제 실행을 했더니 또 안 돼. 그러면은 결론은 여기에서는 일단은 세팅을 맞추긴 맞췄는데 이렇게 안 올라온다는 얘기네. 그치? 안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는 EGR 이거 만들 때 세팅을 그렇게 해서 그래. 세팅을 그렇게 해서 그렇고 프로젝트 옵션에 있나? 없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이 요거 3개짜리 누르고 자, C 드라이브에 그죠? 여기에 두이달 데이터 이렇게 해서 오픈하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이렇게 바뀐 거를 모아에 set as working directory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써진다. 그치? set wd 이거가 자동 써진다. 어디 갔지? 밑에다 쳐야 돼. 쓰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잘 찾아보세요. 이거 바탕화면에다 뭐 있잖아. 땡땡땡 이거 3개짜리를 누르고 했어. 바탕화면에다가 두잇 이거 데이터 있잖아. 두잇 데이터 어디다 놨어? 이거 조이스는 왔어. 여기서 왔으면 데이터 이거 선택하고 오픈. 데이터. 또 됐어? 일치한 항목이 없다고. 데이터 들어왔는데 어디 갔어? 아까 안 됐네. 요거잖아 요거. 아이고 내가 올려줄게. 안 보여? 난 너무 부져서 낮춰서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서 오픈 이렇게 하고 오픈 이렇게 하면 바뀌었잖아. 이거 잘못 바꾸겠다. 여기에서 데이터까지 가야지. 여기에서 데이터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서 오픈 이렇게 하고 오픈하면 여기 데이터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모아에 set as working directory. 자, 됐어요. 네. 자, 됐어? 자, 아직 안 됐어. 그렇게 하면 여기 read CSV 이게 올라와야 돼. read 거기서 CSV. 오픈 누르래. 됐어? 했어? 됐어. 자, 그래서 read CSV 할 때 이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R 할 때 이거 맨날 다들 틀리는데 잘 못하는데 요게 제일 먼저 해야 될 내용이야. 그래서 뭐다? set wd에서 워킹에 해당하는 요 폴더에 정상적으로 올라와야 돼. set wd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set wd 이걸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확인하는 방법이 get wd. 지금 현재 디폴트 경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렇게 바꿔놨잖아 지금, 그치? 이렇게고 그걸 바꾸는 거가 setwd인데 setw해서 여기다가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쓰는 게 본인들이 힘드니까, 그치? 이거들이 힘드니까 자동으로 써주는 거가 여기 있다고. 여기. 알았어. 그치?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거를 여기다 써야 돼. 이렇게 원래 써야 되는데 쓰는 거가 귀찮으니 어떻게 한다? 요거 갖다 한다. 그치?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 그지? 이걸 먼저 확인해서 이게 정상 동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get wd로 현재 그 워킹 디렉토리가 뭐다? 폴더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setwd라서
디폴트 경로를 워킹 디렉토리 세팅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한다? 라이브러리 해서 자, dplyr 얘부터 하고 exam 변수에 read.csv 해서 csv 언더바 exam.csv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가져오는지 확인. 범위로 지정해서 컨트롤 엔터. 범위로 지정하는 거지. 됐어요? 범위로 지정해야 돼. 이건 아니네. 그러면 exam에 해당하는 변수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 그치? 자, 그러면 내려와서 자, 결과를 봤더니 클래스 변수 열은 데이터가 5개의 반의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대.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 여기에 자, 클래스로 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 1반, 2반, 3반, 4반, 5반 맞아요? 그래서 5개의 반으로 구성돼 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필터를 이용해서 일반 학생들만 추출하겠다.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가 exam에 필터를 할 건데 클래스가 일반인 사람들만 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파이프 연산자라고 한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 파이프 연산자. 파이프 연산자. 그래서 exam 이렇게 하고 이건 단축키가 있어.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M. M을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써줘요. 이렇게. 아, 위에 이거 하면 안 돼요? 숫자 있는데? 숫자 있는데 해도 되는데 이거 계속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로 외워도 돼. 단축키로 하면 이 통째로 나오는 통째로 나오는. 음. 돼요? 네.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시프트 M. N 다음에 M이죠. 그 옆에. 이렇게고 필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클래스에 해당하는 열의 데이터가 일반인 거 요거.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요거 잘 봐야 된다. 요거 2개 하는 거야? 이게 프로그램에서 동등 연산자다. 그치? 동일하다. 그치? 여기에 해당하는 거랑 여기에 해당하는 거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같은 데이터. 그치?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이 하나짜리는 이렇게 대입하는 대입 연산자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 R에서는 이렇게 화살표 연산자로 쓴 거야. 다른 데에서는 다 이렇게 써. 자바, C 언어, 뭐 파이썬 이런 데에는 다 뭘로 쓴다? 는으로 쓴다. 그래서 우리 요 2개짜리가 같다라는 의미다. 자, 같다라는 의미다. 요거 꼭 알아둬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되는 걸 컨트롤 엔터를 했더니 1반, 2반, 3반, 4반, 5반 데이터 중에 일반 데이터만 출력이 되더라. 맞아요? 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 확인이 됐고 자, 파이프 연산자라고 부르는 이 기호 그치? 요거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M이 뭐다? 단축키다 이거 그치? 자, 그 다음에 는에 해당하는 거 그치? 자, 등호 2번 쓴다 이게 뭐다? 같다라는 의미다 그치? 요거 자, 그래서 함수의 파라미터를 쓸 때는 어떻게 등호를 한 번을 쓰고 이렇게 그치? 헤더는 t 이런 것들 같다 의미일 때는 2개를 쓴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지?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2반 데이터도 한번 출력해보자. 그래서 이 부분만 바뀌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 exam 원본 데이터에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M 쓰시고 필터 해가지고 자,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가 2반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뽑아낼 수 있다. 자, 그러면
1반, 2반 이렇게 뽑아냈는데 1반 아니고 나머지 이런 것들 있지. 2반, 3반, 4반, 5반 이 데이터만 뽑아줘 할 때는 느낌표를 쓴다. 그치? 프로그램에서는 이 느낌표는이 해당하는 거가 이 기호랑 똑같은 거야. 느낌표는이 수학이 이거 이 기호랑 똑같은 거 같지 않단데 안 같은 거 키보드에는 이런 기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가 이거다. 그치? 똑같은 거다. 자, 그래서 같지 않은 데이터만 출력해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그젠 원본 데이터에서 자, 컨트롤 시프트 M 이렇게 하고 필터 할 건데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가 일반 아닌 데이터들 이렇게 했어. 그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1반 빼고 2반, 3반, 4반, 5반만 출력이 되더라. 그지? 자, 그래서 느낌표 눈에 해당하는 게 같지 않을 때다. 이런 거 확인하고. 그러면 3반이 아닌 경우, 그지? 자, 이렇게 해서 3반 이렇게만 하게 되면 어떻게 3반 아닌 데이터들만 뽑아낸다. 그래서 1반, 2반, 4반, 5반 이렇게. 그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요런 게 있다. 자, 초과, 미만, 그지? 그 다음에 이상, 이하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그래서 매스, 수학에 해당하는 값이 50점 이상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초과죠. 50점 초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아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지? 빨리 되겠어. 자, 그래서 이그잼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필터에 해당하는 걸로 매스, 그지? 50 이상 하게 되면은 데이터 50 이상인 데이터만 출력해줘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50 미만인 경우 해보시고 영어 점수가 80 이상인 경우 그래서 부등호에 해당하는 것들 아마도 다 알죠. 수학 시간에 다 해봤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한 번씩 출력하셔보시고 지금 해보세요. 나는 안 해도 너희들은 해야지. 빨리 해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빨리 해보시고. 잘 봤어요. 네, 그러면 자, 밑에 내려가서 여러 개의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는 여기 있는 앰퍼샌드라고 읽는 기호 얘는 AND 연산자입니다. AND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행을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 신민석이 커피를 사 먹으려고 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뭐다? 거기 가가지고 그 음료 항목이 뭐다? 음료가 매진이 안 돼 있어야 되죠. 맞아요? 첫 번째 조건 돈이 없으면 뭐 음료 사러 가지도 못하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우선순위가 높고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그 음료가 매진되면은 못 먹죠 어차피. 그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이다. 그래서 둘 다 조건이 맞아야 음료를 사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그잼에 해당하는 원문 데이터에서 필터에서 그죠? 가져올 건데 첫 번째 조건은 클래스가 1인 거 AND. 자, 두 번째 조건은 수학이 50점 이상인 데이터. 그지? 이렇게 가져온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자, 클래스가 1이고 그지? 수학에 해당하는 거 50 이상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요거 2반이면서 영어 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이 밑에 있는 거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이그잼 원본 데이터에서 필터 걸어서 첫 번째 조건은 2반이면서 앰퍼센드 연산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잉글리시가 80점 이상.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데이터 클래스가 2이면서, 그치? 클래스가 2이면서 어떻게 되는 거? 잉글리시 점수가 80점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 자, 내려와서. 자,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추출을 할 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추출을 할 때 뭘 쓴다? 버티컬 바 기호를 쓴다. 이런 얘기네요. 그지?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가, 요 버티컬 바에 해당하는 거는 또는 오화 연산자다. 이 얘기고, 오화 연산자에 해당하는 거는 돈 표시를, 쉬프트랑 같이 누르면 된다. 이 기호가 나온다. 이 얘기. 돈 표시가 어딨어? 돈 표시는 백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거 옆쪽이나 요거. 밑에 있어요. 그지? 그래서, 시프트 요거. 그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버티컬 바라고 읽는다. 그지? 버티컬 바라고 있고, 얘에 해당하는 거는, 자, 실제 얘가 어떤 거가 있다? 첫 번째, 자, 신민석이가 음식을 먹는데, 자, 저기에 갔더니 부침개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이거 고구마 튀김이 있었다,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저쪽에 갔더니 부침개가 마침 먹으러 갔는데 없어. 그래서 고구마 튀김이라도 먹자. 이게 뭐다? 오화 연산자다. 이게 아니면 이거 먹자, 이 얘기야. 자, 그러면 고구마 튀김 먹으러 갔는데 고구마 튀김이 없어. 그럼 뭐야? 부침개라도 먹자. 이런 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하는 거. 이게 오화 연산자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쪽에서는 쓰는데 한번 써보죠. 이그잼에서 자, 필터 할 건데, 자, 매스 수학 점수에 해당하는 게 90점 이상, 버티컬 바 해서 잉글리시에 해당하는 거가 90점 이상.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수학에 해당하는 게 90점 이상인 데이터 혹은 영어가 90점 이상인 데이터, 그게 만족하면은 출력이 되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지금 수학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쭉 봤을 때 90점 이상 이거, 그지? 얘 때문에 이 데이터는 출력이 됐다, 그지? 그 얘기고, 나머지 것들에 해당하는 거 쭉 봤더니 나머지는 영어 점수 90점, 영어 점수 90점 이상, 영어 점수 90점 이상, 영어 점수 90점 이상, 이런 것들로 통해서 나머지 데이터는 나온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나온 겁니다. 두 개 그래서 다 속하는 거다. 두 개 다 속해도 나오고 하나만 속해도 나오고 둘 다 속하지 않을 때만 안 나온다, 얘는. 그치? 우유보다 나네. 자, 그렇게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90점 미만 이거나 사이언스가 50점 미만인 경우에 나오도록 해라, 이런 거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그잼 이제 해서 필터 할 건데, 잉글리시 90점 버티컬 바, 사이언스 50점 미만. 그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영어 점수 90점 미만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런 애들이 다 영어 점수 90점 미만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고, 이거는 아니고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사이언스가 50점 미만, 사이언스가 50점 미만, 이런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출력된 이런 데이터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성질이 맞아서 출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내려와서 그러면은 목록에 해당하는 행을 추출하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반이면서 2반이면서 5반인 거, 1반이거나 3반이거나 5반인 데이터,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버티컬 바를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지? 자, 이렇게. 그지? 아까 저거 뭐 하라고 그랬지? 이그잼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M 해서 필터를 할 건데,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가 1반 버티컬 바, 그지?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가 3반 버티컬 바,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가 5반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클래스 1반, 클래스 3반, 클래스 5반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지금처럼 출력이 되더라. 이 얘기. 그지? 자, 그래서 버티컬 바를 통해서 OI 연산이 동작을 한다라는 거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in에 해당하는 기호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게 중복되죠. 그지? 이런 거가 중복되죠. 자, 클래스는, 그지? 이런 거 중복된단 말이지. 이런 중복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한다? in에 해당하는 걸로 중복을 줄일 수 있다. in에 해당하는 건 뭐뭐 안에란 뜻이고, c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 개에 해당하는 값들을 한꺼번에 쓸 때 쓰는 거였죠. 그래서 컴바인의 약자였다. 그렇지. 그래서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 열에서, 그치? 이 열에서 1반과 3반과 5반이 안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안에 있는 데이터만 필터해서 가져오자. 그 얘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그잼 변수에 자, 필터를 할 거예요. 필터는 걸러낸다 이 얘기고, 클래스에 해당하는 열에서 자, 컨트롤 시프트 M 하고 요 박스를 대신에 in으로 이렇게 쓴다. 쓰고 C에서 데이터 1반, 3반, 5반 이렇게.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똑같이, 그지? 위에 썼던 요 구문하고 똑같이 표시가 되더라. 그지? 자, 그래서 인에 해당하는 게 뭐뭐 안에다. 그지? 그래서 1반, 3반, 5반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에서 찾아. 그지? 클래스라고 하는 열에서 찾고 그 애들만 데이터 필터링을 해서 표현해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다? 매치 연산자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매칭되는 애들만 찾아내라. 이런 얘기. 내려가서 추출한 행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보자 라고 돼 있어요. 그지? 그래서 뭐야? 앞에서 했던 여기에 뭘 한 거야? 변수만 추가시킨 겁니다. 그치? 일반 데이터는 다 모아서 클래스 1에 2반 데이터만 다 모아서 클래스 2 변수에다가 넣고 이게 뭐야? 열에 해당하는 거를 출력을 하는 거죠. 매스에 해당하는 열의 평균값을 뽑아내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클래스 1이라는 변수에다가 자 집어넣을 거야. 어떻게 한 거를? 이그잼 원본 데이터에서 필터링을 한 거를 자 클래스는 1반 그치? 자 요게 1반 데이터 출력을 한 거고 자 2반 데이터도 이렇게 바꿔내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동작을 시키고 자 m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클래스 중에 매스에 해당하는 열의 평균값 가져오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 클래스 1에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지? 이렇게, 그지? 자, 됐나요? 자, 그래서 1반 데이터만 쭉 모으고 2반 데이터만 쭉 모은 것 중에도 매스에 해당하는 평균, 그지? 매스열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볼 수가 있다. 자, 1반과 2반을 추출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내려와서 아래서 사용하는 기호들이 있다. 그렇죠? 아래서는 이제 어떤 기호들을 사용할 수 있냐라고 돼 있는데 앞에서 이런 것들 다 배웠어.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다 배웠고 자 밑에는 또는 혹은 그리고 그지? and 오와 연산자 버티컬 바와 앰퍼샌드라고 읽는 버티컬 바는 또는 앰퍼샌드 그리고 그 다음에 인 연산자 이게 매칭이다 이런 얘기.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게 제곱이다 이라고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캐롯이라고 햇이라고 읽어. 햇 모자란 뜻이죠. 모자처럼 생겼죠. 햇이라고 읽고 이거는 곱하기 두 개라서 만약에 2에 2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야? 2의 2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2에 곱하기 2 이것도 2의 2승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2의 2승이란 얘기는 2가 두 번 곱해져 있다 이런 뜻이죠. 결과 그지? 이해돼요? 이런 거 자체가 다 이런 뜻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5% 슬러시 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 그지? 목을 구한다라고 돼 있어. 그지? 그러면 5에 해당하는 거를 2로 나눠요. 그러면은 2, 2는 4. 요게 이거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퍼센트가 나머지 연산자다. 그래서 2는 4에서 나머지 1 이게 나오죠. 1에 해당하는 거가 요거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잘 몰랐을 건데 요게 이제 제곱을 하는 거, 못 구하는 거, 나머지 구하는 거다. 이런 것도 좀 알아내고 자,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MPG 데이터에서 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MPG 데이터 첫 번째 문제. 자,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고속도로 연비가 다른지를 알아보려고 할 건데 자, 배기량에 해당하는 거가 4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5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에 어떤 자동차가 고속도로 연비가 평균적으로 높은지 알아보세요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힌트에 해당하는 걸 쭉 봤더니 일단은 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래. 이게 첫 번째야. 이거는 어떤 거요? 여기 있는 게 첫 번째. 4 이하에 해당하는 거 일단은 꺼내고 5 이상에 해당하는 거 꺼내고 이거부터 해란 얘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지금 페이지 133페이지. 자, 첫 번째 이런 걸 더 쓰란 얘기야. 어떻게 쓰라고요? 고속도로 연비를 알아볼 건데 DP, DISPL에 해당하는 요게 이제 배기량인데 자, 배기량에 해당하는 뜻이 뭐였다? 배기량에 해당하는 게 뜻이 뭐였다? 찾아봐. 모르면 배기량.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지? 이렇게 생각이 먹어가지고 요게 4개가 있는 거랑 요게 5개가 있는 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그지? 자, 어떤 건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지? 배기량 이게 뭔지 자동차 배기량이 해당하는 건데 요 안에 그지? 이렇게 생겨 먹은 애가 4개가 있느냐 5개가 있느냐 6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힘이 세다. 그치? 뭐 키로 쓰고 갈 수 있는 게 좋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1개가 있으면은 막 100km밖에 못 간다. 이게 2개 있으면은 뭐 120 간다. 3개 있으면은 150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배기량에 해당하는 거가 그런 얘기다. 그치? 그런 얘기들. 그래서 배기량에 해당하는 거 뭔지 알아야 그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다. 그치? 요 엔진 안에 있어요. 엔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이게 움직여가지고 자동차가 바퀴가 막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 동작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유튜브 이런 데 가가지고 상식을 좀 알고 가야지 이런 것들 분석할 때도 좋다. 배기량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 설명해 주네.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 시청자 여러분. 배기량 편. 모텔 컨텐츠 촬영하는 거 우리가 상당히 잘 나와요. 저희가 폭발을 하고 폭발을 한 힘은 끝까지 다 사용하는 게 롱스토크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더 알면 좋지. 그치?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게야. 그치? 이게 자동차 밖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동작되는 거야. 완성이 거기에 더해지면 그죠? 이게 이제 메인이었어. 아까 이제 요거 보여주려고 이거 한 거야. 요거 보여주려고. 그치? 그래서 배기량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은 4개짜리 자동차, 5개짜리 자동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배기량에 해당하는 거는 DISPL이라고 하는 변수고 그게 4에 해당하는 거, 그치? 이거죠? 그치? 4에 해당하는 거. 자,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4 이하면은 이렇게 이하로 해야죠. 그치? 이하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죠.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게 원본 데이터가 뭐지? MPG 데이터죠. 그치? 그래서 MPG에서 그죠? MPG에서 필터를 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한 거가 이제 변수 하나에다가 대입이 되면 된다. 그치? 어떤 변수로 할까요?
displ 언더바 4 이런 걸로 네이밍을 하면 되겠죠. 그치?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지? 배기량이 4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지? 배기량이 4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그래서 dispL에 해당하는 이런 거가 필터를 이용해서 4 이하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지? 여기에 쭉 봤더니, 그죠? 4 미만에 해당하는 데이터, 4 이하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지?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 dispL이 뭐다? 4 이하, 그지? 자, 그렇게 하고, 5 이상에 해당하는 거는 똑같이 하는데, 뭐만 틀려지면 돼요? 이게 5 이상이니까, 이렇게 5로 바꾸고, 자, 그거를 언더바 5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바꾸면 되겠죠. 맞아요? 저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 파일을 안 갖고 왔죠. 저 파일이 뭐죠? ggplot 안에 있죠. 이거는 그거를 해야 되잖아. as.data.frame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가져왔잖아요. ggplot 2 안에 mpg 이렇게, 그지? 그거를 이렇게 mpg 데이터로 만들면 되겠죠. 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쓰자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죠. 인스톨 패키지 이렇게 ggplot2 이렇게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은 이런 거가 다 있어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해서 ggplot2 이렇게 넣고 이런 거가 다 있어야 되겠죠. ggplot 안에 mpg 데이터가 샘플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서 mpg 변수에다 넣고 그 변수에 해당하는 거에 필터링을 해서 가져오겠다. 그지?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먼저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지? 자,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고, 그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 먼저 추출을 했다. 자, 추출을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뭘 해보자? 자, 새로운 변수에 할당을 하고 평균을 구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디스플레이 4, 디스플레이 5로 이렇게 새로운 변수에다 할당을 했어요. 하고 평균은 여기다 뭐 하면 돼요? min 하면 되겠지. 여기다도 min 하면 되겠지. 그래서 각각 4와 5에 해당하는 거를 넌 수치한 데이터 필터링해서 가져오는데 자, 여기서 가져오는데 뭐 해야 돼요? 달러에서 displ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특정 열만이니까, 그치? 이렇게 해야 되겠네. 돼요? 요거 달러에서 이렇게, 그지? 이해 돼요? 저건 이해돼. 이게 안 열려. 이게 안 열리는 게 뭐죠? 이 파일이 안 돼. ggplot2 석세스 라이브러리 mpg 틀렸잖아. 내가 틀린 건 없어. 에러인데 그러니까. %% 찾을 수 없다면 뭐가 있어야 돼? displ 있어야지. 라이브러리 displ 됐어? 안 돼? 뭐야? 왜 안 돼? displ 했어? 아니 뭐? dplyr 이게 있어야지 파이프 연산 잘 쓸 수 있잖아.
이해한데? 네. 퍼센트 그 꺽쇠 퍼센트는 DPLYR 패키지가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DPLYR 패키지부터 라이벌이 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 공식에 해당하는 걸 쓴 거지 지금. 이해돼요? 근데 추출이 안 되잖아, 계속. 추출이 왜 안 돼요? 되고 있잖아요. 아니, 저희 써야지 안 나오지. 나오잖아. 저희 써야지. 이걸 써야 나오죠. 입력하고 이제 출력은 따로 써야 됐잖아 항상. 나와? 응. 밑에도 해야지 5번. 민석이는 2번 해봐라. 됐니? 자, 그러면은 2번으로 갈게요. 2번으로 간다. 자, 2번에 해당하는 거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따라라고 돼 있어. 그럼 자동차 제조회사는 열이 무슨 열인지를 봐야 돼. 그래서 MPG라고 일단은 쳐가지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어떤 열에 들어가 있는지 봤더니 어떤 열에 들어가 있다? 매니팩처라고 하는 열에 들어가 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자동차 제조회사에 따라 뭐지? 어떻게 하라고요? 도시연비가 다른지를 알아본다. 도시연비는 CTY죠. CTY다. 그래서 아우디와 토요타 중에 어느 매니팩처 자동차 회사가 도시연비가 평균적으로 높은지를 알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필요한 게 그지? 뭐가 지금 필요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제 필터에서 오늘 계속 해봤죠? 필터밖에 배운 게 없어. 그래서 필터로 해야 돼요. 필터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매니팩처 MPG 데이터 중에 매니팩처에 해당하는 거가 그지? 혹은 이런 거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필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매니팩처에 해당하는데 그지? 뉴팩처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어디? 자, 아우디 이렇게 그지? 그래서 아우디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토요타. 여기를 토요타 이렇게 해서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일단은 집어넣을까요? 변수 하나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그래서 뭘로 집어넣을까? 자, 지금 매니팩처 아우디니까 mpg 언더바 아우디 이렇게. 이거는 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했어. mpg 데이터 중에 어떤 거? 토요만 하자. 토요. 자, 이런 식으로 변수에 해당하는 데 집어넣는다. 이렇게 집어넣고. 자, 그렇게 집어넣은 것 중에 어떤 거가 필요하다? 도시연비에 해당하는 거. 그렇게 될 때는 달러 해서 CTY. 지? 이렇게 하고 평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민이라고 이렇게 달면 되겠죠. 이거 하나 있으면 복사해서 넣고 이 부분만 이렇게 바꿔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더 높다? 아우디가 높다, 토요타가 높다? 토요타가 평균 연비가 더 높다. 그치? 도시 연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3번으로 갈게요. 자, 왜 3번. 이쪽 컨트롤하고 이거 하면 자꾸 화면이 확대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고 그런 거지? 그거 저게 있어서 그래. 저거 확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래. 여기다. 자, 그 다음에 자, 쉐보레, 포드, 혼다 이런 자동차에 고속도로 연비를 알아본다라고 돼 있어. 고속도로 연비는 HWY죠. 그래서 이 회사의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HWI 전체 평균을 구해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로 해보려고 했어. 인연산자를 사용해서 해보자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위쪽에서 인연산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했죠. 이렇게 쓰는 거다.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 3개를 한꺼번에 묶을 때는 C라는 컴바인을 쓴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쉐보레트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포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혼다 이렇게 쓰는데, 그지? 자, 걔네 자동차의 고속도로 연비 평균을 알아보라고 한다. 일단 3개를 합쳐서 이런 얘기니까, 자, 여기에다가 뭘 하는 거야? MPG 데이터 중에, 그지? MPG 데이터 중에, 자, 컨트롤 시프트 M에서 in이라고 이렇게 바꿔낸다. 그지? 그지? 그래서, 필터, 이런 식으로, 그지? 필터에 in 이렇게 써야 되니까,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비교를 하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MPG 데이터 중에 필터를 먼저 하고, 그지? 이렇게 해서 필터를 먼저 하고, 그지? 그 중에서 어떤 거요? HWY가, 그지? 지금 제조사가 그거니까 매니팩처를 해야 되겠네. 매니팩처. 자, 제조사에 해당하는 애가 얘네들인 애들. in,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그지? 자, MPG 데이터 중에 어떻게 하겠다? 필터링을 할 거야. 제조사가 쉐보레, 포드, 혼다인 애들. 그지? 자, 그렇게 한 거를, 자동차 회사 3개니까, 3, MPG3라고 할까? MPG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거고, 이렇게 들어간 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해서 3개의 회사만 나와야 돼. 쉐보레와 포드와 혼다. 이렇게. 됐니? 이렇게 일단은 쓰고, 그지? 이렇게 쓰고, 문제가 또 어떻게 나와요? 그 중에서 뭐의 평균을 구해보자? HWI 전체 평균을 구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그지? 그래서 3개의 데이터 중에 HWI에 해당하는 거를 mean 해서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뭐요? HW 얘네들의 다 더해서 뭐다? 숫자로 나오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너 맞았어? 왜 이래? 되셨나요?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는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필요한 변수만 추출해보자가 이제 6-3번부터 이어지네요. 쉬었다 갈게요. 지금 6분인데 20분까지 1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